지아니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3부의 시작을 알린 곡은 트와이스의 What is Love였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또 다른 정의지기죠. 지은 작가와 함께 인생 영화를 추천하는 About Movie로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요. 광고 듣고 올게요. 누구에게나 인생 영화는 있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영화를 소개합니다. About Movie. 인생 영화를 소개합니다. About Movie. 지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작가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네, 제가 저번 월요일에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나 끝내고 그쵸, 와가지고 네. 되게 일주일이 아주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은 작가님 월요일에 항상 있던 분이 없어서 굉장히 좀 뭔가 마음 한켠이 허전한 채로 방송을 했죠. 아, 저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행사하다가 네. 행사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12시에 시작이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 12시에 딱 시작을 하고 나서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방송 잘하고 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네, 근데 또 어마어마한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그걸 또 저한테 저장해서 보내주셨잖아요. 맞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고 또 한참 웃음을 터뜨리고 그랬죠. 그게 어떤 문자였냐면, 그 청취자분이 그날 지은 작가가 없는 날 하필, 아니, 있을 때는 그런 문자 안 보내셨으면서, 없는 날에 하필 우리 송지은 작가,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싶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밀가루 그때 얘기하는 날이었거든요. 맞아요. 밀가루 고기냐 밀가루냐. 그러면서 그 얘기는 그건 그렇고 작가님 며느리 삼고 싶어요. 제 아들 97년생 육군 중입니다라고. 심지어 저보다 네. 어려워. 3283번님이 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짚었습니다. 3283번님이 네, 우리 지은 작가님은 며느리 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여자였다니. 예. 제가 프리패스 며느리상 요즘에 뭐 프리패스 뭐 엔터테인먼트 이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SM 프리패스상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며느리 프리패스상이라고. 상견례 프리패스상. 그렇죠. 그러네요. 전 가서 사투리도 굉장히 잘 쓰고 안 그래도 이번 행사에서도 좀 큰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람 듬뿍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 장교 사모님상. 예. 육군 중이래요. 괜찮네. 연하의 육군 중이. 아주 좋습니다. 3283번님, 네, 우리 송지은 작가님이. 3284번님의 아드님의 생각은 아직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 송지은 작가는 괜찮다고. 네, 아주, 네, 오케이라고 노코멘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네요. 지은 작가님 육군 중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속보, 지은 작가 종갓집 만며느리상으로 밝혀져. 라고 얘기하시네요. 중이 해봐서 아는데 집 걱정도 없대요. 네, 축하드려요, 미리. 전 자립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하여튼 바쁜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이렇게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은 작가님이랑 또 영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서 들었던 노래가 트러블 메이커의 내일은 없어였어요. 그렇죠. 네. 아주 이 영화를 들으시면 영화 이름만 들어도 네. 그래 왜 저걸 선곡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소개해주실 영화는 뭔가요? 6월의 첫 번째 영화죠. 네. 오늘 소개할 인생 영화는 2004년에 개봉한 The Day After Tomorrow. 우리한테는 투모로우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이 영화를 학창 시절에 봤거든요, 저도. 저도 학창 시절에 봤어요. 정말 몇십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2004년이면은 몇 년 전이야? 18년 전, 17년 전이네요. 그죠. 그럼 몇 살이야, 나? 초등학생 때야. 근데 그때 어머, 본 거를 네.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속 중간중간에 보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명작인지가 맞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오늘 투모로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이야기 나눠줬으면 하는 영화 이야기 있다면 또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참고해서 About Movie 코너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샵 1991번으로 또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이게 OST가 네. 확실히 그 좀 재난 영화라 그런지 네, OST가 네, 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찬열의 투모로우.
네, 찬열의 투머로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코너 송지은 작가와 함께 투머로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머로우, 네, 너무너무 유명한 이 그죠. 영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른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 영화를 고르신 이유가 뭐죠? 오늘이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해요. 네. 정말 점점 심각해지는 그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저는 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걱정이 돼요. 맞아요. 저도요. 올해는 진짜 벌써 장마가 온 것 마냥 네, 이상 기후가 또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기도 했고 또 작년에 비해서 또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 얼마나 더 더울지 너무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고요. 네. 조금이라도 좀 각성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은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포인트는 어떤 거죠? 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건 너무 세기의 재난 영화예요.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쵸. 이렇게 계속 지금 17년,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가 정말 회자가 재난 영화를 된다면, 많이 네. 많이 봤어요. 네네네. 왜냐면 약간 저희 집에서는 엄마랑 동생이랑 그리고 저랑 아빠랑 영화 취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랑 아버지는 굉장히 총 쏘거나 아니면 액션을 네, 좋아하는구나. 액션이나 아니면 네. 막 좀비 아니면 이런 재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좀 스펙타클한 거. 근데 그에 비해서 엄마랑 동생은 좀 멜로, 잔잔한 네. 거. 꽁냥꽁냥 네.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랑 웬만하면 진짜 재난 영화는 다 봤는데 네. 제가 2021도 보고요. 네네. 12 아우 말이 안 2012? 나요. 네네네네. 말이 안 나오네요. 2012도 보고 네. 진짜 샌 안드레아스 이런 것도 보고 재난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생각이 나요. 그 재난 영화 하면 딱 생각이 나고 그쵸. 그리고 이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CG 이게 CG술인지 그 시절에 CG술이 맞아. 이렇게까지 발달했다니 맞아요. 나는 정말 이 경이롭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어색하지가 맞아요. 않았어요. 지금도 CG술 잘못 쓰면 되게 맞아요. 어색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도 안 어색하고 너무나 괜찮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 풋풋했던 그 제이크 질레날과 네. 에이미 로썸의 그 정말 아름답고도 네, 젊은 시절을 볼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크 질레날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 배트맨 아시죠? 네네. 배트맨의 연인으로 나오는 어. 이게 제이크 질레날의 누나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에이미 로썸은 누구냐면 그 오페라의 유령 아시죠? 네네네. 오페라의 유령 영화판 주인공이에요. 여주인공. 여자 주인공? 어머, 알죠. 그래서 그 둘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어바웃 무비 오늘 투머로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불타오를 것 같은 우리의 여름을 걱정하면서 네.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투머로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줄거리 또 알아봐야 되겠죠. 줄거리 알려주세요. 네, 언제나 그랬듯 등장인물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등장인물은 총 약간 두 파트로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샘 홀의 아빠인 잭 홀, 네. 그리고 제이크 질레날이 맡은 샘 홀,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죠. 네. 그리고 닥터 루시 홀, 이렇게 세 명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인데 네. 엄마 아빠의 그 직업이 대단합니다. 아빠는 우선 잭 홀, 네. 아빠는 기후학자고요, 박사하고요. 네. 엄마는 의사예요. 오. 아들은 천재입니다. 와, 똑똑한 그죠. 연구원들끼리 만나서 그죠. 또 낳은 아이니까 머리가 좋겠네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되게 굉장히 강렬해요. 우선 아빠가 기후학자이다 보니까 네. 저기 남극에 가서 이렇게 막 조사를 하던 중에 네네네.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녹아내리는 걸 자기 눈앞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자기가 좀 분석하고 수집한 네. 데이터를 가지고 네. 건의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곧 머지않아서 빙하기가 올 거다. 근데 어떤 거냐면 굉장히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 설득된다. 이 논리에 맞는다라고 네. 생각했던 게 네. 북대서양의 난류가 네. 그러니까 따뜻한 해류가 네. 태양열을 운반해서 지구를 약간 좀 뜨겁게 따뜻하게 네, 네.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수온이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서
더 이상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올라오질 않으니까 어. 그래서 지구가 차가워지면서 빙하기가 올 거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의 논리였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원래는 빙하기가 정말 주기가 있다고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곧 우리도 빙하기가 올 거라는 게 음. 알려진 학설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네네네네. 왜냐면 저는 사학도기 때문에 이게 주기가 있어요. 근데 곧 그 주기가 올 거다라고 네네네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이 논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네. 그래서 다 묵살되고 오히려 비웃음 당하고 이럴 때 이 제콜의 아들인 세몰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로라 챔프먼이라는 친구와 함께 네. 그리고 다른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와 함께 셋이서 약간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거를 나가기 위해서 뉴욕으로 옵니다. 뉴욕으로 와요. 그래서 막 거기서 1등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토네이도가 막 10몇 개가 갑자기 도시에 나타나서 두 개로 합쳐지면서 막 대형 토네이도가 네, 되고 막 다 휩쓸어 가거나 심지어 샘이 탔던 그 비행기도 난기류를 만나서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또 샘이 딱 그 올림피아드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성인 허리까지 다 잠기고 택시는 문이 열리지도 않고 어떡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빠랑 아들이랑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아빠는 남쪽 정도에 있고 아들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쵸. 뉴욕이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빠한테 다시 오면 아빠는 기상센터의 테리 교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의 이론에 좀 지지를 보낸다라고 아빠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한테 말을 하고 자신의 센터로 돌아왔는데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가 맞네요. 제게 논리가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들은 지금 뉴욕에 있는데 폭우로 인해서 도서관으로 피신을 해요. 근데 도서관에서 아들이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네. 막 다 정전이다고 너는 아버지랑 통화 못할 거라고 했는데 어디서 유선 전화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막 대사가 이래요. 유선 전화는 어디서든 돼. 그러면서 막 엄청 똑똑한 그런 발상으로 네. 아빠랑 통화를 하는데 네.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절대로 그 도서관에서 나가지 마. 나가면 얼어 죽는 거야. 절대로 나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갈 테니까 거기에 꼭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들은 우선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해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헤일이 몰아닥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된 거죠. 네. 근데 기온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그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음을 타고. 그래서 도서관에 정말 몇백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다 나가고 네. 정말 샘과 샘의 친구들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서 네. 이 도서관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 최고의 땔감이죠. 책을 태웁니다. 아, 도서관이니까 또. 네. 네. 근데 남은 사람들이 약간 도서관 관장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어떡해. 그래서 태우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누가 쓴 건데? 이거 셰익스피어가 쓴 건데. 우리 인류가 언제 망할 줄 알고 이런 걸 태우냐.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나는 셰익스피어가 쓴 것보다 지금 더한 책을 태우려고 갖고 왔는데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생겨요. 중간중간에. 네네네네. 근데 그래서 아버지는 우선 샘을 구하러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던 정부 관계자들이 네. 드디어 아버지를 다시 부릅니다. 잭을 불러요. 그렇죠. 이제 말 들을 때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잭이 정말 내린 극단적인 선택은 미국을 반으로 뚝 잘라서 네. 이 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령을 내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포기를 해라 라고 말을 해요. 포기를 하라는 거는 대피를 못 시킨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 안에 있으라고. 네, 집 안에서 이제 삶을 이제 조금 마감을 하라는 거야? 아니요, 이제 슬퍼. 그런 거죠. 지킬 수 있으면 어떻게든 이 폭풍이 지나고 나면은 자신들이 구하러 가겠지만 그 위에는 이제 이미 끝났다. 너무 늦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구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건데 네네네네. 딱 잭이 나가자마자 정부 관계자가 딱 그 말을 해요. 자기는 남쪽에 있으니까 지금 자기는 안전하니까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제게 동료가 음. 이런 말 합니다. 아들이 북쪽에 있거든요. 아. 아들 지금 구하러 가는 중이거든요. 하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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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잭이 샘을 구하러 갑니다. 가는데 혼자 가려고 했는데 자신과 함께 따라다니던 그 팀원들이 같이 붙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제 샘을 구하러 가는데 그 와중에 또 차를 타고 막 가다가 눈보라가 치고 막 하다 보니까 그쵸. 사고가 나요. 네네네. 그래서 걷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눈 위를 걸으려면 이렇게 납작한 신발 같은 거 신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걸 신고 가면 어쨌든 아래는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들이 걷고 있는 데가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그 백화점 빌딩 유리 같은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빌딩까지 그들은 나중에 자유의 여신상 몸통까지 봅니다. 어머머머머머머. 그만큼 눈이 많이 쌓인 거예요. 눈도 많이 쌓이고 네네네. 이미 그 바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물이 많이 얼었고. 얼어 있군요. 네. 근데 그들이 어디를 걷는지 모르다가 유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몸을 3명이서 갔는데 네네네. 3명이 이제 한 사람이 뚝 떨어지니까 쭈르륵 하고 밀려가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중간에 도중에 이제 대원 한 명을 잃습니다. 스스로 이제 밧줄을 끊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둘이 남아서 막 가고 있는데 샘이 그렇게 좋아하던 로라라는 친구가 네. 처음에 이 도서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네네. 한 그 가족을 도와줘요. 근데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제 쇠에 살짝 긁히게 돼요. 네네네. 그럼 뭐가 오죠? 파상풍이 오겠죠. 네. 파상풍이 오고 그게 심해지면 폐혈증이 와요. 네네네. 근데 그게 오기 시작해서 아픈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헤일에 의해서 떠내려온 배에 한 척이 있었어요. 네네네. 저 배에 가면 약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샘의 친구들과 함께 그 배로 갑니다. 네네네네. 약을 구했어요. 그니까요. 근데 문제가 네. 늑대들이 나타납니다. 어떡해. 우리 항상 지금 야생에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네네. 통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동물들이 강하긴 합니다. 그쵸, 그쵸. 그 늑대들이 진짜 3-4마리가 달려와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어떡해. 굶주렸으니까. 네네네네. 그 중에서 한 친구가 다치기도 하고. 오. 근데 늑대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딱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우연치 않게 태풍의 눈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 다행이다. 태풍의 눈이면. 아닙니다. 그래도. 태풍의 눈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네. 되냐면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 그래서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네. 저 위에서부터 쪼작쪼작쪼작 그 얼음 얼고 갈라지는 소리 있죠. 어. 철이 얼고 갈라지면서 정말 네. 유리가 건물 맨 옥상에서 유리가 빵빵빵빵 하고 깨져요. 이게 얼다 못해서 깨지는 거야. 어. 그런 상황에서 다리가 아픈 친구를 데리고 네. 쌤이 도망가야 되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떡해. 그 다음부터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 거의 진짜 제가 줄거리 다 말해드렸어요. 재밌다. 오랜만에 지금 영화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네요, 진짜. 진짜 다시 보시면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맞아. 이런 장면이 있었지. 네네네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말했어야지. 그 장면 말했어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야 입이 풀려가지고 와르르 말하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네요. 그쵸. 빼먹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영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런 내용이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이런 내용이에요. 네, 다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더 체인스모커스가 부르는 Side Effects. 네, 어바웃 무비 오늘 영화 투모로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줄거리에 훅 빠져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쭉 빨려서 들었는데요. 채팅창에 지은 작가님이 소개하고 영화를 보면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뿌듯해요, 뿌듯해. 진짜. 아니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만든 게 지은 작가님이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해주면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요. 그러고 이 영화 꼭 봐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고 그 영화를 보면 지은 작가가 이 라디오 때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요? 이 장면이 이걸 얘기한 거였구나. 너무 그때 다르게 얘기해주면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는 또 이렇게도 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때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견해로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선도 좀 알 수 있어서 좋고, 영화를 개인적으로 좀
아주 자주 보진 않지만 지은 작가님 덕분에 아 이거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네, 네.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도 이 코너를 할 때도 네네네네. 제가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네. 코너거든요. 이제 이제 새로운 영화를 좀 많이 접해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저도 그 저번에 장국영 나왔던 네. 아비정전이나 네네네네. 이런 거 보고 나서는 굉장히 코너하기 잘했다.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About Movie 오늘의 한 줄평 시간인데요. 영화를 보고 느낀 오늘의 한 줄평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한 줄평은 옛날에는 멋지게만 보였던 영화가 지금은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져 소름이 돋는다. 입니다. 맞아요. 뭔가 좀 길었죠. 한 줄평 치고. 근데 정말 네, 영화가 너무너무 현실적이어서 무서울 때가 있고 맞아요. 영화가 현실이 돼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정말 허구고 음. 이게 정말 있을 법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화들. 예를 네. 들어서 감기나 컨테이전이나 어. 이런 거 코로나19가 누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들이 영화가 현실이 됐을 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맞아요. 영화에서는 항상 극복하는 장면도 보여지지만 네. 그 안에 클라이막스에서는 굉장히 힘듦이 그쵸. 가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처럼 투모로우도 저는 이게 정말 100% 허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 멸망설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빙하기냐.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어서 끝나느냐, 음. 불타서 끝나느냐. 오. 근데 지금은 불타서 끝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제게 말을 들어보면 이게 어쨌든 녹아서 불타다가 네, 네, 지구 네, 네, 온난화로 불타다가 녹아서 차가워진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류가 사람들은 맞아요. 제가 언뜻 봤던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불타서 끝나는 거, 뜨거워져서 끝나는 것보다는 네. 얼어서 끝날 것을 더 많이 예측을 하긴 한대요. 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게 남일 같지가 않고 어쨌든 일어날 것 같은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점점 보면서 옛날에는 되게 와 CG 정말 멋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재밌게 느껴졌지. 지금은 정말 위기로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 또 세계 환경의 날이기도 네. 하고 점점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환경의 중요성과 맞아요. 환경 보호의 그런 우리도 앞장서야 함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말을 해도 모자라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조금 더 저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에도 저는 이제 스테인레스 스트로를 써요, 빨대를. 맞아요. 요새는 플라스틱 빨대 네. 말고 그렇게 씻어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네, 텀블러로 맞아요. 꼭 마시려고 하고요. 네. 종이컵은 왠지 안 쓰고 싶고. 그러니까요, 진짜. 또 뭐 저는 원래도 네. 배달 음식을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근데 먹고 나면 너무 많은 맞아요, 플라스틱이. 일반 쓰레기들이 네,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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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진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다고 또 내가 가서 일일이 이거를 락일락을 들고 가서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이런 딜레마도 있는데 네. 우선은 굉장히 안 쓰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일회용품은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네. 여러분도 한번 맞아요. 이 영화를 보시고 네. 지금 이런 시각을 갖고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이 영화가 현실적이고 네.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것을 허구의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스테인리스 빨대는 안쪽으로 어떻게 씻냐고 그 하시네요. 전용 솔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솔을 쭉 넣어서 씻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영화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 영화의 한 줄평도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의 날 기념해서 투모로우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뭔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영화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가시면서 혹시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할 노래는 네. 하루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걸 좀 각성시켜드리기 위해서 네네. 스테이시의 에이셉 그리고 우주소녀의 허리업 신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프라이머리의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신나서 노래 나가는 동안 박수 춤을 췄더니 이거는 춤인지 뭐 선거 방송인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네요. 아니 그 337 박수도 아니고 신나게 박수 추면서 노래 듣는데 왜요? 뭐가 이상한가요? 네, 이것도 춤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재밌게 하는 거죠. 네, 오늘 또 토요일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토요일 오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끝 인사 드릴게요. 끝곡으로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잔디
모지안이었습니다. 내일도 저와 활기 충전하러 오실까?